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환입니다. 7월 29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의 중장년 행복캠퍼스 확대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5, 60대의 노후 설계, 평생교육,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기존 용인과 포천에 이어 화성, 의정부, 양주, 안성, 양평에도 추가 설치합니다.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경기도는 모두 7개 중장년 행복 캠퍼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경기 중장년 행복 캠퍼스 하반기 교육생 1,092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2021년 5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대학의 중장년 행복 캠퍼스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중장년을 위한 전용 활동 공간으로 제4회화 교육, 취업, 창업 관련 전문 교육 등 고품질 교육 과정과 상담, 소통, 휴식,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는 사업 첫해 남부권역 강남대와 북부권역 대진대학교에서 반기별 교육생 250여 명 규모로 행복 캠퍼스를 운영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 93%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돼 교육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도는 지난해 시군 시청을 받아 화성, 의정부, 양주, 안성, 양평의 시군 직영 중장년 행복 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직영인 강남대와 대진대는 운영비를 100% 도비로 하며 시군 직영은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운영합니다. 각 시군에서 공모로 선정된 대학교는 화성 섭성대, 의정부 경민대, 양주 서정대, 안성 한경대, 양평 아신대입니다. 시군 직영을 포함해 7개 행복 캠퍼스는 올 상반기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휴식, 소통 공간 등을 8월까지 조성 마무리해 하반기 교육과정부터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교육과정은 반려식물, 치매 예방 지도사, 문해강사 양성, 유품정리사 등 53개 과정과 종합상담,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생 모집 규모는 지난해 250명에서 4배 늘어난 총 1,092명입니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에서 64세 중장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나 일부 재료비, 자격증 취득 비용은 유료입니다. 교육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과 세부 일정은 행복 캠퍼스별로 달라 각 대학교 누리집이나 모집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중장년 행복 캠퍼스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5, 60대의 재도약과 종합적 지원을 위한 중장년 행복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장년의 높은 교육 수요를 고려해 내년에 행복 캠퍼스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급성기 뇌졸중 치료 의료기관 소식입니다. 급성기 뇌졸중을 치료하는 의료기관 5곳 중 3곳은 집중치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28일 제9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2020년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로 사망률 및 장애 발생률 위험이 높은 질환이며 매년 환자 수와 진료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평가를 시작해 이번이 9차 평가입니다. 9차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233기관이 대상입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91.32점으로
8차 평가 대비 1.13점 감소했고, 이는 진료 환경과 진료 결과 영역 평가 지표 도입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종합 점수에 따른 등급은 1등급 56.7%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습니다. 평가는 전문 인력 구성 여부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을 보는 진료 환경 영역, 뇌영상 검사, 혈전 용해제 투여, 조기 재활 평가, 연하 장애 선별 검사 실시율 등을 평가하는 진료 과정 영역, 입원 중 폐렴 발생률을 평가하는 진료 결과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 환경 영역에 해당되는 전문 인력 구성 여부 및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비율은 모두 향상됐습니다. 뇌졸중 치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세계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간은 전체 72.5%로 8차 평가 대비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갖춘 병원은 전체 223기관 중 42.5%로 아직은 5곳 중 2곳에 불과하지만 평가 도입 후 8차 30.2% 대비 12.3포인트 증가하며 크게 향상됐습니다.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전담하는 집중치료실의 경우 뇌졸중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 모니터링을 진행해왔고, 이번에 처음 평가 지표로 도입됐습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여부는 국민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질을 전문화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심사평가원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가까운 병원에서도 전문적 치료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료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검사 및 치료 지표는 3년 이상 꾸준히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맥내 혈전 용해제 투여율은 95% 이상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뇌졸중 합병증을 현저하게 낮추고 영구적인 장애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가 있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 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폐렴 발생률은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경우 흡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보는 지표로 전체 2.4%이며 8차 평가 대비 0.1포인트 향상됐습니다. 심사평가원은 그간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자료를 재평가해 진료 과정 중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평가 기준은 종료하고 평가가 필요한 영역은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조기 재활 실시, 퇴원 시 기능평가 실시,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 등입니다. 증상 발생 후 응급실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중앙값은 3시간 51분으로 골든타임인 3시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는 55.1%가 3시간 이내에 도착했지만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는 24.0%에 그쳐 31.1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집에서 지체하는 시간을 줄이고 구급차를 이용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소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 공개와 함께 소방청에 관할 지역 우수병원을 안내해 국민들이 구급차로 가까운 병원에서 최대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